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등학교 신사고 국어 교과서, 그리고 EBS 올림포스 국어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미리 공지를 드렸었죠. 그 평시조 2편을 강의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사설시조 2편을 강의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은 현대시 1편, 박목월의 하관이라는 작품을 공부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강의는 이제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의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내용 중에서 좀 짤막하게나마 좀 도움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찍는 강의이기 때문에 경화여고 학생들 위주로 좀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혹시 이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도움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사설시조에 대한 걸 공부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평시조라는 파트는 일반적인 양반 4대부들이 많이 향유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짧은 3줄 안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압축하려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어야 할 거예요. 원래 글이라는 게 길게 풀어 쓰는 게 오히려 더 쉽거든요. 짧게 압축해서 표현하기 더 어렵고, 그래서 양반 4대부들이 많이 향유했던 평시조와는 달리 이제 사설시조는 평민들이 함께 향유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짧게 쓰기 힘드니까 쭉 늘어쓰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쭉 늘어쓰다 보니까 중장이 길어지고 종장이 길어지고, 그래서 긴 시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설시조. 그리고 이러한 사설시조의 내용은 평시조의 내용이 임금에 대한 충, 자연예찬, 사랑얘기, 효 얘기, 늙음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면, 자연풍류 이런 것까지 담고 있다면, 사설시조는 어떤 서민들의 삶에 대한 거, 이들도 또 사랑 같은 건 하겠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일 많은 게 탐관오리를 비판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첫 번째, 개를 열하문이나 기를 되라고 하는, 사실 이 시는 사랑에 관한 시이거든요. 근데 양반 4대부들이 사랑에 대한 시를 쓸 때 간절한 그리움을 정말 이렇게 약간 좀 비유적으로, 그리고 좀 짧게 압축해서 표현했다면, 여기 있는 이런 그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풀어서 좀 해학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너 왜 안 오니? 정말 누가 너 못 오게 잡는 거니?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따지듯이 그렇게 쓰는 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설시조는 대부분이 작자미상의 시가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 오른쪽 사설시조 2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여러분이 보게 될 이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는 신사고 국어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학습활동에 실려있는 시예요. 이번 경화여고 학생들 시험범위에 들어간 내용이죠. 자, 시를 보도록 하죠.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오랴. 선생님이 이 고전시가 강의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그 어미가 하나 있는데, 끝에 끝날 때 리, 랴, 가, 고 이런 말들 나오게 되면 그냥 평이하게 쓰는 말이 아니라 물어보는 의문형의 어미를 쓰는 경우가 많다. 내가 하랴? 내가 하리? 내가 할까? 내가 할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랴 나왔으면 요거는 우리가 의문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의문형은 그냥 의문형인 경우보다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문형의 형식만 취하고 있고 실제 답변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라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 즉 서리법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 열하문이라는 거는 한 10이 넘게? 대충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개를 10마리가 좀 넘게 기르고 있다. 그럼 오늘의 소재는 개인가 봐요. 그런데 요놈의 개같이, 그러니까 요 개같이 얄미우랴? 이 얘기는 진짜 요놈의 개같이 얄미운 게 없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요놈의 개같이 얄미운 게 또 있을 것 같니? 없어. 이 개가 제일 얄미워. 이러는 거야. 그럼 이 개는 얄미움의 대상이잖아. 이 얄미움의 대상은 다른 말로 우리가 원망의 대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얄미우니까 이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긍정적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부정적인 대상인 거죠. 근데 얘는 걔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이유가 나와 있겠죠. 밑에 볼까요? 미혼님. 자, 첫 번째 대상이 나와요. 미혼. 난 네가 미워. 우리말 비슷한 말, 현대어 비슷한 말이 밉다, hate, 싫어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미혼님이 오면은 조건이에요. 미혼이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띠락 점프했다가 나리띠락 밑으로 내리뛰었다가 그러니까 막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겨서 내딛고. 그러니까 여기서 띠락 나리띠락이라고 해서 막 점프했다 내려왔다 하는 모습은 전부 다 반기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우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인데 그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오려고 하니까 이 개가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서와! 하면서 어서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개가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은데 반겨서 내닫고. 자, 근데 또 하나 고운님이 오면, 고운님은 내가 좋아하는 님이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는 미우님과 고운님은 서로 대조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대조가 하나 쓰였네. 자, 출제 포인트 하나 잡았어요. 자, 고운님이 오면 그럼 반겨줘야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오면은 조건, 뒷발을 보동보동 모르락 나락 캉캉 꺼져, 우리 주인한테 접근하지 마,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무 얄밉지 않니? 그러니까 얄밉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개가 있다면 정말 너무 신기한 개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막 도둑같이 내가 싫어하고 정말 우리 집에 와서 안 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 개가 막 짖을 수 있겠죠. 왕왕 짖어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인의 성향을 닮아서 막 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운님이 오면 보동보동 모르락 나락 캉캉.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음성 상징어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님이 나를 보러 왔다가 이 개가 미쳐갖고 우리 부인이래. 우리 주인이 잘 되는 건 보기 싫으니까 꺼져! 막 짖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가 개가 무서워서 못 가겠네. 그러면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 결국 그래서 이 고운님이 어떤 상황이야?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의 개 때문에 우리 님이 못 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쉰밥이 그릇. 선생님 얘기했죠? 이렇게 같은 말 두 번 반복되는 건 전부 다 음성상징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북이가 엉금 기어간다고 하지 엉금 기어간다. 침을 질 흘리고 앉아있네. 이게 아니라 질. 비가 주룩주룩 내린 거지 비가 주룩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릇 난들. 그릇이 그러니까 쉰밥이 많이 있다고 해도 너 먹이죠. 이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면? 너는 여기는 개를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먹일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먹일 줄이 이 실이야? 너 먹일 게 있을 줄 아니? 라고 하는 거거든. 그 얘기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의문형으로 되어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의법이구나. 그러니까 요 시 같은 경우에는 초장과 중장은 뭐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중장이 초장과 종장은 길이가 비슷한데 중장이 엄청 길어진 사설시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사설시어가 길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나열 혹은 열거 똑같은 말이지만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쭉 풀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운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체크만 해볼까요? 서리법 나올 만하죠. 출제 포인트요. 그죠?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또 나올 만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서로 대조 이루는 거 나올 만하죠. 그리고 여기에 숨어있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미운님, 고운님 나오는데 실제로 진짜 이 개가 인지 능력이 있어서 미운님이 오면 개를 막 반겨주고 우리 주인 골탕 먹으라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고운님이 오면 막 쫓아버리고 이런 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는 일종의 뻥 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뻥 같은 일은 말을 살짝 바꾸면 과장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무엇인가를 과장하고 있는 파트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제 국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국문과에서는 이런 걸 이제 배울 때 좀 약간 안에 숨어있는 히스토리 같은 걸 좀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숨은 의미는 이런 의미도 숨어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고은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아니, 사랑하는 님인데, 사랑하는 님이 쫓아낸다는 얘기는 이 계획에 있어서 저 님은, 사랑하는 님은, 이 집에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미호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남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함께 적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런저런 서적들 찾아보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시를 볼 때 정석적인 부분은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려면 이제 우리가 보기가 주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 시의 의거에서 보려면 일단은 미호님이 왔을 때 반겨주고 고은님이 왔을 때 쫓아버린 이 개 때문에 님이 올 수가 없다. 근데 사실 이 안에 숨은 의미는 이런 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일은 이 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올 수 없는 능력의 부분이 아니라 오지 않는, 어쩌면 자기의 의지적인 측면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오지 않는 그 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그 원망을 대놓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친구 옆에서 막 욕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야, 그 자식 정말 나쁜 자식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약간 조금 감싸려고 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지 않는 님이라 원망스럽긴 한데, 실제 원망의 대상이죠. 하지만 얘를 원망할 수 없으니, 요 개한테 원망의 대상으로 쓰긴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전가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숨은 의미는 실제 원망은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냐면 님에게 하고 싶은 건데 대놓고 못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좀 약간 재미있게 표현한 거잖아. 너무 약간 웃긴 상황 아니니? 막 고은님이 오니까 쫓아버리고 이 개가 인지 능력이 있어서,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 이 작품은 해학성이 있는 작품이구나.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 시는 결국은 그 님이 보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안 오니까 그 님이 안 와서 속상하다는 얘기니까 님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한 속상한 마음과 더불어 근데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주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님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사랑하는 님이라 보고 싶은데 그 님이 안 오니까 또 원망도 스럽잖아.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함께 섞여 있는 걸 우리가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한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이 묻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림과 원망을 통해서 님에 대한 한을 드러내는 작품. 자, 서리법이 있었죠? 대조도 있었죠? 과장도 있었어요. 음성상징어 되게 많았죠? 해학적인 것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을 거니까 절대로 이 시는 한 편만 줄 리가 없어요. 뭔가 비교할 수 있는 시로 주어질 거니까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본문에 주는 것보단 뭐 보기 같은 데 많이 활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 활용했을 때 뭐 본문에 있는 시와 이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사설시로 보도록 하죠. 이번엔 나무도 바위의 똘도 없음. 뇌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요것도 사설시조인데요. 자, 이거는 여기 올림포스 국어, EBS 올림포스 국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은 이번에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함께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설시조를 함께 묶어봤어요. 자, 여기는 보니까 일단 여러분이 중요한 게, 읽자마자, 이걸 딱 보자마자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까투리의 마음. 다른 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 가토리 안이라고 써있어요. 약간 고전 어휘로 쓰면 가토리 안. 그 안자가 마음을 뜻하는 안이거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 초장이잖아요. 중장 끝으로 가게 되면 도사공의 마음이라고 있어요. 여기다 네모하나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와 비슷한 내 마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3명이 있는 거죠. 하나는 까투리. 까투리는 여러분 아세요? 뻥의 암컷을 얘기해요. 새예요, 새. 다음 두 번째는 도사공. 이 도사공이 누구냐면 뱃사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뱃사공. 다음 세 번째는 화자인 나. 그래서 지금 비교 대상이 하나, 둘, 3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 3명을 제시했다라는 건 셋이 뭐 유사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측면이 있거나 비교 대상이 되거나 하니까 제시를 했겠죠? 자, 내용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위도
나무도 바위돌도 전혀 없는 산이 있어. 근데 매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매가 이렇게 쫓겨 내려오면 이 꿩 입장에서는 숨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 숨을 곳이 바위와 나무돌. 그러니까 바위 뒤에 숨거나 나무 사이에 숨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산인 거야. 그럼 굉장히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인 거지. 위기 탈출 넘버원 것처럼 위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가투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매는 지금 위협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까투리의 마음은 굉장히 살고 싶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자, 그런데 이런 까투리의 마음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있는 거야. 뭐 위에 있는데? 1천석이나 되는 짐을 실은 배에 있는 상황이야. 얘는 산에 있었잖아. 얘는 배, 바다로 가는 거예요. 산 하나, 바다 하나 제시되네요. 여기에서 여러분 잘 봐주세요. 노란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일단 노가 이게 젓는 노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 배에서 노를 잃어버렸으면 이제 못 젓잖아. 그럼 앞으로 갈 수가 없네요. 두 번째는 닷도 잃어버렸어. 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배가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내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봤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근데 이게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닷도 잃어버렸어. 근데 그 상황에서 용총이 끊어졌대. 용총은 닷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돛줄.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돛줄인데 닷줄이 아니라 돛줄. 돛줄인데 이 돛줄이 끊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돛대가 꺾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돛대가 꺾여버린 거야. 더 이상 바람을 맞을 수가 없겠네요. 거기서 키가 빠졌어.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옆으로 좌회전을 꺾었는데 이 핸들이 뽑힌 거예요. 오, 뭐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거기다가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지금 운전도 할 수 없고 저을 수도 없고 돛대도 꺾어져 있는데 바람이 막 미친 듯이 몰아치고 물결이 몰아치고 안개까지 섞여. 안개가 섞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어떠냐면 잦아든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그러니까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했으면 금방 도착해서 뭐 헤엄쳐라도 가겠죠. 근데 천리만리가 남은 거야. 한참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요. 돌아가지도 못해요. 가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면이 어두컴컴해져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앞이라도 보이면 좀 덜 괜찮겠는데 이제는 깜깜해지기까지. 그럼 완전 절망스러운 상황 아니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막 다 잃어버렸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데 밤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야. 막 무서울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가치놀이라는 게 떴대. 그러니까 가치놀이 뭐냐면 약간 파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물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설명해서 사나운 물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물결이 사납게만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기에 누군가가 슉 나타난 거야.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했더니 거기에 해적이, 수적이 땡! 난리 났죠. 그렇죠? 도와주세요! 했는데 해적이 나타난 거야. 망했지. 끝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수적이 만난 도사공. 그러니까 이 뱃사공은 여기 있는 까투리 못지않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더 절박하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더 절박할 것 같아, 그치? 쟤는 그냥 당시에 쫓기는 상황이었잖아. 물론 얘도 이제 죽는 건 매한가지일 수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재수없을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얘도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뱃사공도 위급한 상황인데 사실 아니 어떤 재수없는 인간이 이렇게 재수없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노를 잃어버렸어. 근데 갑자기 돛줄이 끊어져. 어떡하지? 에야, 운전해야 될까? 운전했는데 돛도 끊어져 버렸어. 깜깜해져. 살려주세요. 해적이야. 아니, 너무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점점 더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위로 올릴까요? 점층이라고 하죠. 점점 더 심해진다.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위에 서리가 덮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눈 위에 서리상자, 눈 위에 서리가 더할 가짜, 더해졌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게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재수 없는 상황은 사실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약간 과장해서 약간 뻥처럼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체크 포인트.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도 굉장히 위급해. 위급. 얘는 정말 위급해.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어떤 상황이냐면 어마어마하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얘네 둘이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마지막 최종 선생님 아까 시조는 어제 강의 얘기했나요? 시조는 마지막 종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봐요. 엊그제 님은 여인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님과 이별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별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랑했던 님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혹은 헤어졌으니까 이 님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에다가 견주겠니?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게 고어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을 하리요. 그러니까 가알 하리요 나오거든요. 이 가을하다란 말이 비교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EBS 올림포스 교재는 이걸 대놓고 이제 풀이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가 견주겠어라는 얘기는 견주리 오 견줄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누가 제일 심각하냐면 야 니네 되게 위급해 보이네. 근데 내 마음이 더 그래. 니네 되게 절망적이지? 난 더 절망적이야. 어디다가 비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맨 마지막 얘가 니네들보다 더 심각해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여기다 지금 노란색 쓸까요? 현재 비교하고 있는 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 잃어버려, 이거 잃어버려, 이거 잃어버려, 잃어버린 것들을 쭉 종류를 뭐 하고 있냐면 여기는 과장에다가 함께 나열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나열, 점층, 과장, 그 다음에 비교 싹 다 시험지에 출제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 위기 탈출 넘버원 이게 주제인가요? 말하고 하지 않은 거는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인데? 이별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별해서 니네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별하는 게 너무 슬프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 주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님을 여인 슬픔이 바로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주제를 써보시면 님을 여인 슬픔, 그 슬픔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그런다면 비교. 아까 얘기했죠. 그 세 부류가 나와 있는데 까투리와 뱃사공과 화자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 다음 점층 나타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씩 더 쌓이고 있는 거. 이 점층이 설상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점층하는 부분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 열거하고 있었죠. 그죠? 그 열거라는 부분들을 쭉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과장하는 부분이었다라고까지 설명 다 드렸네요. 되셨나요? 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못 풀 거는 단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올림포스 교재에는 이런 게 있던데 요 시에서 화자를 위협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이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표시되어 있었냐면 바윗돌 표시되어 있고 매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놓을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었더라. 여러분 책에 수적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표시되어 있는 게 안개 표시되어 있었어요. 자, 동그라미 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보시면 일단 나에게 위협을 주는 것들 까투리에게 위협하는 매 그 다음에 뱃사공 지금 당장 대책이 없는데 안개 껴서 안 보여 폭풍까지 이제 물결이 막 사납게 불어쳐 수정 만나서 절망스러운 거잖아. 근데 바윗돌이 나한테 위협이 되는 건 아니죠. 저 바윗돌은 내가 피할 곳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죠? 답은 이쪽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시어들의 속성 비교하는 정도가 EBS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심각하게 낼 만한 거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특징 얘네들을 갖고서 아마 엮어서 다른 시와 비교하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절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수업 끝. 됐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사설시조 두 편을 본 거예요. 자, 평시조 두 편, 사설시조 두 편. 이 두 개 간의 공통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
주제도 동일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공통점 잡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이 있다면 형식면에서 좀 약간 차이가 나죠. 이게 좀 길어지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향연 계층이 좀 약간 다르다고 얘기했죠. 양반 4대부냐 아니면 서민이냐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현대시 박목월의 학원이라는 작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